제가 원래는 10시에 보통 방송을 하는데, 낭독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저에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조금 일찍 켜봤고요. 안에 내용이 어떤지 사실 보지를 않았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낸 너에게. 하루살이에 거리가 가득하다면 잘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겠지. 소제목, 숨은 그림 찾기. 본문.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일과가 지쳐오는 때가 있다. 수도 없이 해왔던 일인데 유난히도 그날은 서툴게 되는 순간도 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도 있다. 그런 날을 보내게 된 밤이면 일상을 지냈다는 느낌보다는 겨우 버텨내었다는 느낌이 들게 된다. 잔뜩 진이 빠져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마음은 금세 푸석해져 있기 마련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노트북 앞에서 머리를 쥐어 짜내봐도 한 편의 원고를 써내기도 어려운 날이었다. 작가인가 봐요. 금방 써지면 좋겠지만 바람과는 다르게 유난히 글이 써지지 않아 속상해졌다. 마감해야 하는 원고가 여럿이어도 뜻대로 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타박하기도 하고 한심하게 바라보기도 했다. 눈을 뜨면 책상 앞에서 급한 일들을 처리하고 밥을 먹고 글을 쓰고 다시 밥을 먹고 글을 쓰는 일과 속에서 마음이 넘어져 본 것도 여러 번이었다. 많이 웃고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도 행복이 찾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행복은 누군가가 혹은 어떤 상황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었다. 왜 나에게는 작은 기쁨도 오지 않는 것인지 서운했다. 이 정도 힘들었으면 좋은 일이 찾아올 때가 되지 않았냐고 투정을 부리며 친구와 이야기를 했다. 대화하던 중에 행복의 본질은 숨바꼭질과 닮은 것 같다는 주제가 나왔다.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그것을 내가 찾아내야 한다는 내용을 말했다. 그 후로 나는 행복을 찾으려고 종종 순례가 되어 노력하였지만 꼭꼭 숨어버린 행복을 번번이 찾아내지 못했다. 행복은 숨어있다라. 이건 또 처음 보는 시각이네요. 엄마는 신기하게도 연락을 드리면 그날따라 작게라도 즐거웠던 점을 이야기하곤 했다. 서예를 연습하는데 글씨가 잘 써져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 아빠가 좋아하는 팥 칼국수를 만들었는데 간이 알맞게 맞춰져서 기분이 좋았다는 이야기.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전에 꽂아놓은 단풍잎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아빠와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온 자두가 맛있었다는 이야기 같은 작은 행복을 말했다. 그녀는 매일 행복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나는 거창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나의 하루가 온통 불행한 것들로 점철된 것도 아니고 엄마의 하루가 유독 좋은 일들로만 가득 찬 것도 아니었다. 단지 주변 곳곳에 있는 기쁨들을 나는 놓치고 있었고 그것을 찾아내어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던 것이다. 흔히 말하는 인생의 한방이 있을지 모른다는 어리석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큰 한방 같은 허황된 행복을 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행복은 배달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단지 내가 발견하는 것이었다. 숨은 그림 찾기와 비슷한 게 일상의 행복이다. 안 보이는 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미 내 앞에 펼쳐진 오늘에서 크고 작은 행복을 발견해 나아가면 된다. 숨겨졌거나 특별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그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찾아낸 기쁨과 웃음을
마음 한편으로 보듬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어떤 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넓게 바라보면 된다.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 또한 같다. 지겨울 수도 있고 지쳤을 수도 있는 나의 일상을 한 번쯤은 크게 그리고 느긋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온종일 책상 위의 모니터만 바라보는 내가 어딘가에서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을 위해 한 편의 글을 완성했다는 것 자체로도 행복을 만끽하는 지금 이 순간처럼. 행복이 숨은 그림 찾기 같더라. 아니, 숨어 있는 건 아닌데 발견을 못하는 것 뿐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제목.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기 어렵다면. 본문. 그냥 한번 넘어가도 좋다. 실수 한 번으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헛된 취급하지 않아도 좋다. 툭 튀어나온 돌뿌리를 잠깐 보지 못해서 발이 걸려 넘어진 것뿐이다. 그것을 가지고서 자신의 모난 점을 일부러 찾아낼 필요는 없다. 이상하리만큼 스스로에게는 너그러워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 과거의 나를 가지고서 질책할 것도 없고 오직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서두를 필요도 없다. 이제부터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차근차근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숨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조금의 여유를 가져도 된다. 부지런히 어여쁘게 걸어가는 지금의 나를 잘하고 있다고 나의 오늘을 너그러이 안아주어도 된다. 잘 걸어가고 있으니까 조금의 여유는 가지며 살아가기를. 누군가 자기 자신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곱씹어보면 좋을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소제목. 달라져도 괜찮아요. 본문. 한결같다는 그 의미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한결같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편이다. 한결같다의 사전적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꼭 같다이다. 늘 같은 모습,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에 대한 한결같음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변치 않는 사물로 비유되는 나무도 그 생김새가 상록수라 하더라도 조금씩은 변화하는 게 자연의 이치이다. 그렇기에 매일 다른 공기와 온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도 많이 변해왔다.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가 내 험담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몇 날 밤을 울렸던 10대와 달리 지나간 인연에 대해 연연해 하지 않게 되었다. 오류투성이인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에게 무조건 맞춰주기만 하던 사회초년생에서 나의 주장 또한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고 타협하는 법을 알게 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꼭 좋은 쪽으로만 변한 것은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전에 피부 관리를 한다고 패기며 마사지를 했던 내가 겨우 화장을 지우고 세수만 하고 잠드는 밤이 다반사가 되었다. 여자분이신가 봐요. 사소한 행동부터 커다란 생각까지 무수하게 바뀌고 또 내가 바뀌면서 살아간다. 변하지 않을 수는 없다. 습관이 변했을 수도 있고 식성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기도 하고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매력 포인트가 달라지기도 한다.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외형이 변하기도 한다. 그 변화들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당신이라는 것을 안다. 또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많은 외부적 변화들에 적응하기 위해 지난 기억에 방어하기 위해 달라지고 다듬어지고 있다. 아팠던 날이 많아서 애써 웃음 지으며 지내는 것이다. 지난날의 상처가 또 반복될까
무서워서 강한 척, 괜찮은 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예전에 나는 이랬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잠시 숨을 크게 쉬고 그 생각을 털어내었으면 좋겠다. 지난날의 당신이 만들어낸 오늘의 당신은 참 멋있다. 지금의 당신은 누군보다 참 잘 살아내었다. 한결같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그 노력에 무게를 안다. 한결같을 수는 없지만 한결같이 노력해온 당신이다. 달라져도 괜찮다. 어떤 모습의 당신이건 그 자체로 소중하기에. 라고 하는데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자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였는데 요즘에는 본인의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게 되게 대단한 사람 같다. 라는 말을 나영석 PD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말 들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과연 모두가 대단해야 할까? 이런 삔또나간 생각을 했었다는 기억까지도 함께 있네요. 변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자신의 상황과 입장과 위치에 따라서 변하라고 요구받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 생활도 하다 보면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에서 이렇게 요구되는 입장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참 또 사람이 변하면 변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음 소제목은 약해지는 모습이 두려워질 때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읽어가 볼게요. 비가 내리기 전에 하늘이 어두워지듯이 마음이 어두워진 날이면 한바탕 울음을 쏟아내어도 된다. 언젠가부터 눈물 흘리는 것마저도 남의 눈치가 보여서 주저하게 된다. 울어도 해결되는 일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마음 놓고 편히 울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도 나는 당신이 속 시원하게 울어봤으면 좋겠다. 회색빛의 구름을 그대로 머금은 채 살아가기엔 생각보다 좋은 세상이다. 축 처지고 슬픈 감정을 가슴에 꽂고서 힘겹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기엔 당신의 내일은 너무도 싱그러운 날이 많다. 자꾸 쌓여서 어느덧 무거워진 감정에 구름을 가볍게 만들어 주어도 된다. 가끔 온전히 나를 위한 울음은 필요한 법이다. 어릴 적 발을 헛디뎌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진 적이 있었다. 무릎은 피가 날 정도로 깨지고 손에도 상처가 생겼다. 운다고 찢어진 살이 아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엄마에게 달려가 울었다. 내가 잘못 발을 디딘 것도 내가 잘못 발을 디딘 것인데도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염없이 울었다. 그러고 나서 바지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의 소나기처럼 짧은 울음이어도 좋고 한여름의 장마처럼 조금은 긴 슬픔이어도 좋다. 마음에 너무 오래 머금고만 있어서 큰 멍이 생기기 전에 쏟아내야 한다.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고 해서 진짜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유의 눈물도 마음이 약해서 나오는 것은 없다. 아무리 강한 마음이더라도 몰아치는 힘듦을 잠깐 내려놓을 순간은 필요한 법이다.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온통 힘내라는 응원이었다. 쥐어짜서 더 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힘을 내라는 응원은 아무런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다. 할 수 있어 라는 응원 문구는 잠시라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질책처럼 느껴졌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착잡한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순간을 걸어 나와 보니 알았다. 힘내지 않아도 되고 지금 할 수 없으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해보는 게 좋다. 저도 이런 편입니다.
포기는 하지 말되 조금 쉬어가자. 쉼표는 많을수록 좋다. 기둥은 여러 개일수록 좋다.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누군가는 하나의 목표를 정했으면 이제 그것만 보고 올인을 해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요즘에 약간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잠시라도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대단치도 않은 일 가지고 유난 떨지 말라고 말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는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예전에 나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무어라 대꾸하여 반박할 여력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흘려듣지 못하고 가슴 한구석에 담아놓은 목소리가 아직도 가끔 들려올 때가 있다. 그 말을 무시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의 내가 안타까워진다. 지금의 나는 작은 변화를 가지고서 살아내고 있다. 나에게 필요 없는 말은 상한 음식을 뱉어내듯 툭 하고 던져놓는다. 굳이 불편한 단어들을 억지로 삼켜내어 가슴 언저리에 맺혀주게 만들지 않는다. 유난히 남의 힘듦에는 관대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지금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 눈물을 지었다고 해서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영영 울기만 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나의 힘듦은 누구보다 내가 돌봐주어야 크게 흉지지 않고 잘 지나가게 된다. 나는 믿음을 가진 종교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가장 참 좋아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당신의 아픔 또한 잘 지나가리라. 잘은 모르겠고 지나가기는 하지요. 모든 순간순간들은 다 지나가긴 합니다. 다음 소제목. 괜찮아에 숨겨진 말. 본문.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에 숨겨야 하는 감정들은 꽤나 무겁다. 승진 누락, 가족과의 갈등,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 누군가가 건네주는 위로의 말도 더 듣고 싶지 않은 답답한 마음에 괜찮다는 대답으로 어물쩍 넘어가 버린다. 잘 지낸다는 말에 눌러 담아야 하는 현실은 텁텁하기만 하다. 30이 넘어선 나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과는 한참이나 다르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애정어린 걱정을 듣고 있는 것이 이제는 버겁기만 해서 잘 지낸다는 가벼운 웃음으로 애써 지나간다. 괜찮지 않을 정도로 힘든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잘 지내지 못할 정도로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늘어났다. 그래도 썩 괜찮게 잘 버텨내고 있다. 내일이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도 아니고 기쁨으로만 가득한 날은 아닐지라도 매일을 걸어내고 있다. 어딘가에서 나와 같은 이런 하루를 어여쁘도록 열심히 버텨낸 당신도 무척이나 고생하였다. 참 잘 걸어주어 고맙다. 뭔 괜찮다라고 말을 꼭 해야 하는지,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힘들어 뒤지겠는데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서. 자, 다음 소제목. 주저없이 그리고 의연하게. 이거 정말 어렵죠. 주제래. 주저없이 이제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항상 그 의연하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본문에서는 무슨 내용을 말할지. 행복을 뺏긴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오는 나쁜 일이 무척이나 미웠다. 내가 행복한 상황을 질투하기라도 하듯 어딘가에서 슬픈 일은 찾아왔다.
그 상황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뎌져 있었다. 감정의 높낮이 변화에 무뎌진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의 교차점을 대하는 태도가 방어적으로 묻어졌다. 실컷 행복해해도 되고 좋아해도 되는 일이 찾아와도 멈칫거리게 되었다. 여기서 지금 너무 행복해하면 나중에 올 불행에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걱정 때문이었다. 찾아온 행복에게 애써 냉정하게 굴었다. 어차피 언젠가 떠날 거라는 것을 아는데 이 순간을 잠깐 덜 즐기고 나중에 덜 불행해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지내기를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나는 정말로 기쁨이 오면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거 너무 슬픈데요.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이 덜 슬펐으면 싶어서 올라가는 감정을 최소로 만드는 데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나쁜 감정만이 내 감정 곡선에 속해 있었다. 이거 좀 많이 슬프다. 밤 공기가 좋다는 이유로 한번 웃는 법을, 좋은 일이 생겼다고 신이 나서 친구에게 제잘제잘 자랑하는 법을, 무심코 들어간 식당에서 내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가 너무 맛있다며 즐거워하는 법을 모두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 찾아올 불행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은 무채색이 되어버렸다. 너무나 회사원의 삶인데요, 이거. 마음껏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 또한 사람이라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슬픔이 두려워서 기쁨까지 잃어버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었다. 갑자기 각성하네요. 즐거움이 찾아오면 기꺼이 팔 벌려 맞이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만 해야 하는 일이었다. 다시금 크고 작은 감정들에 섬세하게 반응하고 또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다. 웃어야 할 일에 웃고 슬퍼할 일에 눈물 지을 수 있는 그 인간다움을 느끼는 중이다. 독자님들이 가끔 보내주시는 응원 메일에 행복함으로 하루를 채우고 서점 사이트 도서 리뷰칸에 적어주는 정성스러운 감상문에 하루를 기쁨으로 보관한다. 어쩌면 내일 당장 찾아올지 모르는 아득한 슬픔이 오더라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찾아올 행복 때문일 것이다. 독자분께서 책을 가져오셔서 사인을 부탁하시면 사인과 함께 꼭 적어드리는 문구가 있다. 나는 진심으로 나의 모든 독자님께서 기뻤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어느 날 슬픔이 오더라도 다시금 기쁜 일로 덮어내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적었다고 하네요. 기쁜 일은 주저없이 즐기시고 슬픈 일은 의연하게 넘기시길. 참 어렵지만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참 고마운 글입니다. 슬픈 일을 의연하게 넘기는 것. 슬플 때는 또 왕창 슬퍼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슬픔에 의연해지면 그것도 슬플 것 같아.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슬픈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슬픔을 이제 겪어냈고 넘겨냈길래 이 정도 슬픔은 의연하게 넘길 수 있다. 의젓하게 넘어낼 수 있다. 이런 게 읽히니까. 자, 다음 소제목 무조건 참지 않아도 돼. 본문 울지 말라는 말이 눈물을 그만 흘리라는 뜻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저 감내하고 이겨내라는 뜻이 아니다. 울더라도 조금만 울길 바라는 것이다. 너무 많이 울어 눈가가 짓무르듯 마음이 짓물러 버릴까봐 휴지로 계속 닦아낸 피부가 헐듯 마음이 헐어버릴까봐 내 마음이 아팠을 뿐이다. 강해지지 않아도 되고 무조건 참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탁이다. 어여쁜 사람아 부디 조금만 아파주라.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을 좀 더 예쁘게 다듬어 주셨네요. 슬플 때는 좀 슬퍼도 된다. 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을 어여쁜 사람아 부디 조금만 아파주라 라고 이렇게 잘 조각을 내주신 작가의 현안에 감탄을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소제목 나아감에 대하여 본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을 들었다.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느냐보다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이다. 충분히 맞는 말이지만 삶의 한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걸어가다 보면 방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방향으로 가도 좋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방향이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괜찮다,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믿음이라는 말이겠죠. 손에는 지도가 있고 도로 위에 이정표가 있어도 멈칫거리게 된다. 가야 할 목적지도 정했고 그곳을 향해 갈 방향을 잡았는데도 발걸음이 무겁게 다가오기 일쑤이다. 가고 싶었던 길이 분명 있었어도 갑자기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찾아온다.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인지, 왜 나는 그곳으로 가려고 했었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져서 다 놔버리고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한다. 그럴 때면 무심하게 쏟아지는 나쁜 생각들에 흠씬 두들겨 맞게 된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하겠다고 한 일인데 잘못되면 어쩌지? 남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나는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나는 대체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지? 너무 부정적인 말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법이다. 나쁜 생각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전부다. 내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바보 같은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오는 법이다. 갑자기 찾아온 것일 수도 있고 예견된 것일 수도 있다. 무슨 형태의 시련이더라도 그것이 다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자책할 필요는 없다. 맑은 날만 계속되지 않고 어떤 날에는 궂은 날씨가 찾아온다. 굵은 빗줄기가 끊임없이 내리기도 하고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곧 무너질 것처럼 소란스러운 날이 오기도 한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이 있는 것이다. 잠깐 찾아온 얄궂은 힘듦에 절망으로 주저앉지 않아도 된다. 메마른 땅에는 꽃이 피어나지 않는다. 꽃은 비가 온 뒤에 피어나는 법이다. 거칠게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야 크고 강한 파도로 일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내가 잘 해낼 것이라는 확신을 놓쳐서도 안 된다. 일렁이는 물결처럼 잠시 흔들리는 것은 괜찮아도 깊은 물속으로 믿음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충분히 잘 해왔으니 순간의 어려움에 멈추지 않아도 된다.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을 믿으며 나아갈 차례이다. 여러분은 방향 설정을 하고 계신가요? 인생의 방향 설정? 저는 정말 확고한 방향 설정이 있었는데요. 방향이 내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틀어지게 된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살다 보면. 원래 다 그런 거겠지만 너무나도 내가 확고한 방향이 있었는데 그게 틀어지니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라는 말이 이렇게 맴돌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확고하고 완고하게 방향을 하나로만 딱 설정해두면은 이게 꺾여서 부러지는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자기 객관화가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실력, 이런 것들을 너무 맹목적으로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는 믿음 외에도 실제로 진짜 할 수 있는지 어, 알아내는 것. 그리고 한 사람만 너무 믿지 말 것. 이거 중요하다는 생각을 새삼스럽지만 말로 하면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 겪으면 더 크게 와 닿는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하고 좀 돌아서 가더라도 괜찮다. 라고 좀 정리를 하게 되었었죠. 믿을 건 자기 자신이면은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 소제목. 나를 위해 용서하는 방법. 본문. 누군가를 한 번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을 끝도 없이 키워나갔던 시간이 있었다. 저는 이러진 않는데요. 힘들었겠네요, 이분은. 참다가 미움의 한계치를 넘어섰을 때 결국 폭발하듯이 휘몰아치는 나쁜 감정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오직 싫어하고 미워하는 데에 나의 에너지를 썼었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 대상은 참 다양했다. 나와 아주 절친했던 친구도 있고 직장 상사도 있고 나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사람도 있었다. 이러면은 싫어하고 미워할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빨리 튀어야죠. 빨리 내 인생에서 이제 빨리 절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화가 나면 그때그때 작은 화들을 풀지 못하고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터뜨리곤 했다. 그것 때문에 한 번씩 화가 나면 돌이킬 수 없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내는 방법을 몰랐었다.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어서 하루가 엉망이 되길 바랬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도 나를 아프게 만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금 쏟아지는 나쁜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억울하고 슬프고 서럽고 화나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했다. 화를 내면 그제야 적선하듯이 미안하다는 사과를 건넨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를 해주었으니 어서 빨리 용서하라는 강요가 들어온다. 꼭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는 방식이 좀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무례한 행동들의 무거움은 망각한 채 미안하다는 얕은 말로 깊은 잘못을 메꾸려고 한다. 미안한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힘들거나 말거나 아프거나 말거나 네, 알바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제가 그랬을 수도 있고요. 내가 그랬을지도 몰라, 누군가에겐. 상대의 잘못으로 생긴 상처에는 진심 없는 사과의 한마디가 충분한 회복제가 될 수가 없다. 무례함을 솔직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데에 쓰는 시간이 짧은 순간이더라도 아깝게 느껴졌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싶었다. 미움이나 원망 같은 감정들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았다.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왔다.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용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용서를 하기로 했다. 용서가 힘들면은 그냥 무시를 하셔도 된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굳이 용서까지는 내가 마음이 그렇게 아량이 넓지가 않아.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분들은 무시를 하세요. 그냥 저 사람은 뭘 해도 그냥 고쳐지지 않겠구나. 저렇게 살겠구나. 교정하려고 또 복수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냅두세요. 그냥 그렇게 계속 살도록.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새로운 용서의 방법은 자발적인 관계의 단절이었다. 이분도 얘기를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주시네요. 불쾌함을 표현하는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 타인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과감하게 인간관계 손절을 택했다. 네. 깔끔하게 끊어낼 땐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 마땅히 미워해도 될 사람에게는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전혀 없다. 진심이 없는 사과에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 애써 웃으며 괜찮아 라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괜찮지 않을 때는 괜찮지 않다고 말한다. 무례한 행동을 고치지 못한 상대의 언행을 실수라고 이해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 좋은 사람이 되기로 했다. 나의 시간과 행복을 위해 마음 쓰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웃으면 나도 함께 행복해지는 가족, 애인, 친구를 위해 사용한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억지로 용서하는 데에 쓰느라 소진해버렸던 에너지들을 모아 더 근사한 일들을 하는데 사용한다. 동생과 한강에 가서 바람을 쐬고 온다던가, 애인과 같이 그림을 배운다던가, 독자분께 닿을 글을 쓴다던가, 오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소중한 일에 행복한 에너지를 쓰는 법을 알았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날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오래, 더 함께 즐거워지고 싶어서 더 고심하고 신중하게 살아간다.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잘 살아가고 싶은 그런 오늘이다. 이게 참 간단 명료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정신건강에 참 좋기는 합니다. 전 이렇게 살아왔던 적이 있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못할 순간도 그러지 못할 상황도 생기는 게 인간관계더라고요. 이렇게 명쾌하고 단편적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또 그것 또한 정말 복받은 삶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관계라는 게 참 얽히고 설키는 거잖아요. 남들도 나를 다 참아주는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참아주는 그럴 때가 또 그래야 하는 때가 또 생기고 그런 거더라고요. 다음 소제목.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낸 너에게. 잘 버텨냈어 오늘도. 포크야.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고 있는, 그리고 지금을 잘 이겨내고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아, 너는 행복해야 한다. 주변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에 아파하지 말고, 어긋난 인연이 무너뜨려 버린 일상에 쓰러지지 말고, 정말 그러지 말고 제발 너는 행복해야 한다. 덧없는 인연에 연연하느라 그 예쁜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나를 잃어가지 말고, 너는 행복해야 한다. 이제는 네가 행복할 차례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근데 그 한치의 그 순간도 남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피곤하니까 빨리 튈 수 있을 때 튀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소제목. 머지않아 괜찮아지는 일만 남았다. 근데 소제목에 대한 그 내용들이 뭐 그렇게 소제목에 딱 걸맞는 내용이라기보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네요. 이 책은. 하지만 머지않아 괜찮아지는 일만 남았다라는 소제목의
본문 읽어내려가 보겠습니다. 작가가 되기 전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비문학 코너보다는 문학 코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었다. 책장에 있는 책들도 시집과 소설이 더 많은 양을 차지했다. 가끔 대형 서점의 평대에 올라와 있는 에세이 책을 보더라도 큰 공감을 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 위로의 글을 찾아서 읽어야 버틸 수 있는 심정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하고 지냈다. 별일 없이 작은 파도만 일었던 나의 바다에 거대한 태풍이 몰려왔다. 나쁜 일이라는 것은 잠잠해질 겨를도 없이 쉬지 않고 몰아치듯 연달아 나타나는 얄궂은 것이었다. 그렇죠. 아빠는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엄마도 허리 디스크로 한동안 누워 계셔야 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해오던 시험의 불합격 소식도 함께 들려왔다. 이거 한꺼번에 오면 정말 너무 힘들 텐데 이거가 3가지 쇼크가 한꺼번에 오셨군요, 이분. 평소에 나였다면 크고 든든한 아빠의 품에서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속상함을 토로했을 것이다. 아빠는 내 뒷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걱정할 것 없다고, 천천히 가도 되니 서두를 것 없다고 위로해줬을 날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중환자실의 면회 시간에만 아빠를 잠깐 만날 수 있었다. 우리 딸 속상했겠다고 이것저것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만들어줄 엄마였지만 그때 엄마는 잠깐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할 수 없었다. 환자복을 입고 있는 아빠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법을 알아야 했고 누워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엄마에게 손톱 자국이 손바닥에 가득할 때까지 꽉 쥔 주먹으로 울음을 참는 법을 터득해야 했다. 너무 슬픈다 이거. 왜 울음을 참아 또 굳이 울음을 참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또 그 모습 보면 또 힘들어할까봐.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그 자식들이 너무 의젓하고 의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꼭 이런 말이 필요한 사람들은 엄청 의젓하고 이런 말을 그래 맞지 하고 동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금쪽이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그래도 원래 지 멋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죠.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힘이 들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힘듦은 아주 견디기 버거운 것이었다. 아빠가 보고 싶은 마음에 들어간 서재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수필집 한 권을 집어들었다. 아빠가 책을 읽으시던 흔들 의자에 앉아서 책의 절반 정도를 순식간에 읽었다. 책 속에서의 누군가가 살아온 삶이 나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것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나만이 홀로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생겼다. 그 작가가 건네준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괜찮아질 수는 없지만 언젠가 나도 괜찮아질 것 같았다. 아빠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다시 태어날 때까지 나는 아빠의 서재에 가서 그의 손때가 묻은 책들을 읽었고 틈틈이 나의 이야기를 적어갔다. 정말로 나는 괜찮아졌고 아빠도 엄마도 모두 괜찮아졌다. 누군가 나에게 왜 글을 쓰냐고 물어보면 오늘의 나는 이렇게 답한다. 지금 괜찮지 못한 사람에게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쓰는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도 머지않아 괜찮아질 것이라고. 다음 소제목. 난돌님 안녕하세요. 혹시 아나운서세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 일반인입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칭찬을 좀 들어서 한번 방송해보라고 한 가끔씩 저의 일일 매니저를 자처해 주시는 어떤 분이 계셔요. 그분의 권유로 사실 책 낭독 방송을 시작을 했던 거고, 치지직에서 한번 새로운 플랫폼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다가 제 취미가 또 마침 게임이어서 가끔은 게임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딕션이 근데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진짜 아나운서 분들에 비하면은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고 약간은 세요. 그 좋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노력하고 있는 저의 딕션을 살려서 다음 소제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소제목,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본문, 몸이 지친 것처럼 마음이 지쳤을 때가 오기도 한다. 단순히 힘들다는 감정과는 다른 결의 느낌이다. 마음의 체력을 다 써버린 탓에 어떤 일을 대할 때 부정적인 생각부터 떠올리게 된다. 의욕이 없어졌다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은 아닌데 무엇인가 시작하는 것이 괜히 무서워진다. 잘 해내고 싶다는 의지가 만들어낸 두려움이기도 하고 잘 해내지 못할 거라고 미리 만들어낸 걱정이기도 하다. 한 출판사에서 출판 계약 의뢰를 위한 미팅을 원했었다. 미팅에서 편집장은 그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던 다른 작가의 에세이집을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약 10만 부가 넘게 팔린 책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 책처럼 많이 팔릴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보자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다. 무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는데 괜히 울컥할 정도로 기분이 상했다. 내가 출간했던 책들은 10만 부까지 팔리지 못했다는 것을 괜스레 무시하는 것 같았고 내가 썼던 글은 상품성이 없는 글이었나 싶었다. 그럴 수 있죠. 자괴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말투에도 나쁜 뜻이 담겨 있지는 않았는데 내 자격지심이 만들어낸 모난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다. 나의 글을 비하하지도 나의 책을 무시한 것도 아니었지만 심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나는 말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럴 수 있죠. 개인적으로 자격지심이라는 그 감정을 가진 사람을 조금 피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순 있다. 하지만 나와는 함께 지내지 말자. 이 감정 되게 무서운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가지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라고 경각심을 가지는 감정이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간단한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 멈칫거렸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작가가 되겠다고 시작했던 길이 순조롭지만은 않다고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인쇄를 가지고서 미래를 계획하기가 버겁다고 친구에게 말하기가 껄끄러웠다. 잘 지내는 척을 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인 것 같은 목소리로 끝까지 통화를 이어갔다. 통화의 말미에서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힘내, 유은아. 울지 않으려고 다잡았던 목소리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어딘가에서부터 몰려오는 슬픔 때문에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급하게 통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그제야 느껴졌다. 내가 마음의 체력을 다 써버렸구나. 잠시 쉬었다 가야 할 때이구나. 스스로에게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옆을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느라 마음의 체력을 다 써버린 것이었다. 그럴 때 있죠.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죠, 좀.
그래야 하는 상황이 있죠. 대학생 때 같이 영어 공부를 했던 친구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얼마 전 근사한 차를 뽑았다고 했고,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는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모님께서 큰 규모의 카페를 차려주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같이 글을 쓰면서 책을 준비했던 동료 작가는 책의 판매 부수가 엄청나 높은 인세를 받고 부모님을 모시고 유럽 여행을 간다고 했다. 부러운 마음을 감추고 나도 잘 해내고 싶은데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마음을 숨겼다.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도 되고 나도 잘 해내고 싶다고 욕심내도 되는데 나는 나에게까지 거짓말을 했다. 부럽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척했던 시간이 문제였다. 없었던 척했던 그 시간이 문제였다. 깊게 숨겨놓은 마음에서 만들어낸 생각들은 내 자신을 한참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아닌 척 거짓말을 하는 탓에 자꾸 위축되는 내 모습이 보였다. 작아진 마음을 숨기느라 정작 나를 위한 마음을 돌보는 데 쓰지 못하고 있었다. 더 솔직하기로 했다. 부러우면 부럽다.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표현하기로 했다. 내가 나에게까지 거짓된 감정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천천히 단단하게 걸어가기로 했다. 오래 걸어갈 오직 나의 시간을 위해서. 솔직하면 또 그 솔직한 거 가지고 사람들이 또 공격을 해올 수 있는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사실 용기라기보다 답답해져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 스스로가 저한테 답답한 게 싫어서 해야 하지 않아야 할 말은 안 하는 편이지만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남에게 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내 생각들은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때는 조금 하는 편. 그리고 또 후회하고 다시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네요. 다음 소제목. 사람들은 우울함의 이유를 모른다. 본문. 예전에 잠깐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우울증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해주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세로토닌의 결핍으로 발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때였다. 누구나 다 우울해. 어떻게 좋기만 하겠어. 잠깐 우울한 거로 유난 떨지 마. 같은 말이 들렸던 때라 마음이 아파서 힘이 든다고 딱히 누구에게 터놓고 말하지 못했다.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는 그 말에 공감하지 못한다. 우울하다는 감정은 감기처럼 며칠 앓고 나면 뚝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는 있지만 가볍게 앓고 끝나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대부분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렇듯 나도 수면 장애가 찾아왔었다. 하루 중에서 잠자는 시간을 제일 좋아했던 내가 1시간도 채 안 되게 눈만 감고 있다가 일상을 보내야 했다. 단순한 불면증을 넘어서 병원에서 나에게 말해준 병명은 하지불안 증후군이었다. 자려고 눕는 순간부터 해가 뜰 때까지 다리에 수백만 마리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감촉이 그대로 느껴져서 잠에 들 수 없는 질환이었다. 뭐 이런 질환이 다 있죠? 너무 끔찍하네요. 하지불안 증후군? 웨이트도 하고 요가도 하고 쪽잠이라도 절대 낮잠은 자지 않고 밤까지 버티려고 버텨서 누워봐도 잘 수 없었다.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이분 많이 사셨는데? 아니 이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작가분 성함이 김유은님이시네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던 것도 그때쯤이다. 잠을 못 잔 내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나의 상황을 말해주면 돌아오는 답변은 거의 비슷했다. 부모님이 내주는 학비로 학교 다니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지.
키워야 할 자식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힘든 거야? 아, 내가 이유 모를 우울감에 허우적거리고 잠에 들지 못하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힘듦의 원인을 말하라고 했다. 배탈이 난 환자에게 어제 먹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 때문인 것 같다고 대답하듯이 간단하게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찾아보라며 질문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쏟아지고 엉켜서 나를 덮치는 순간에 나오는 눈물을 남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왜 우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나는 또다시 무어라 대답할 수 없었다. 갑자기 잔뜩 슬퍼진 것이라서 나온 눈물이었다. 타인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 것이냐고, 더 힘든 일은 어떻게 겪어낼 것이냐고 한심하다는 듯 나에게 상처될 말을 쉽게 뱉어냈다. 그때 내가 바랐던 것은 대단한 위로가 아니었다. 얼마나 힘이 들었냐며 나를 토닥거려 준다거나 꽉 끌어안아 주거나 응원해주는 것도 아니었다. 미래의 어느 날 나는 이전의 나처럼 다시 마음이 건강해져 있을 테니 잠시 나를 지켜봐 주기만을 바랐던 것이다. 단지 그것뿐인데 그것마저 누구에게도 바랄 수는 없었다. 그런 게 사회생활이죠. 참 씁쓸한. 아픈 곳이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의 말을 들어야 했다. 마음이 약하다, 정신력이 약하다 라는 말에 대꾸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그저 입을 닫았다. 위가 안 좋듯, 체력이 약하듯, 잠시 마음이란 곳이 안 좋아진 것이다. 이 단순한 사실에 쉽게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은 몇 없었다. 영화 같은 일이 불현듯 나타나서 우울증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시간과 사이좋게 보내는 법을 알았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에 쓸모없음을 배웠고 내가 아닌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의 존재는 참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된 어느 날 자연스럽게도 괜찮아졌다. 누구나 자신도 이유 모를 우울한 날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런 날이 지속되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애석하기도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도 하나뿐인 가족도 그 우울함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주저앉아 엉엉 울어도 괜찮다. 하루쯤은 내가 엉망인 것 같다고 실컷 울면서 보내도 된다. 그럼에도 잊지는 않아야 한다. 유일한 당신이라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잠깐 멍이 들었던 마음이 나아지고서 나는 글을 쓴다. 작은 크기든 커다란 크기든 마음 어딘가에 생긴 멍으로 혼자서 앓고 있을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싶다. 괜찮지 못한 날에도 괜찮은 척 억지로 웃어야 하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언젠가 괜찮아질 당신의 그날을 믿고 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멈춰 있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마음의 모양이 생기 하나 없는 잿빛의 텁텁함이더라도 다시 말랑거려질 포근한 그날이 올 거라 응원하고 있겠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1시간 정도 쭉 읽었네요. 여기까지 읽는 걸로 할까요? 제가 물을 좀 더 마시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쉬다가 나중에 다시 방송을 열던가 해야지. 지금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차후에 더 이어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53페이지까지 읽었네요. 다음 낭독 시간에 뵐게요.